우리 삶 속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가깝고 바로 당신과 제 곁에서 일어나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익숙하게 들릴 수도 혹은 누군가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연봉이 1억 2천만 원으로 올랐는데 시어머니가 전액을 내놓으라네요. 심지어 며느리를 돈 버는 기계 취급하며 아들이 결혼을 잘못했다고 뒷담화하는 걸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시댁 식구 전원을 길바닥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날 퇴근길 제 발걸음은 마치 스프링이라도 달린 듯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콧노래가 절로 나왔죠. 왜냐고요? 승진을 했거든요. 그것도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부서 팀장에서 부장으로 파격 승진을 했고 연봉은 단숨에 1억 2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 회사 면접을 볼 때부터 저는 독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매일 야근에 수정안 작성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거래처를 뛰어다녔죠.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일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가며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가족들이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특히 제 남편 박민호, 그 사람은 늘 제가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걱정했었거든요. 이제 월급이 2배가 넘게 올랐으니 우리 집 살림도 훨씬 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한창 저녁 준비 중이셨고 문소리를 듣고 고개를 내미셨어요. 왔니? 얼른 손 씻어라. 곧 밥 먹자. 거실 소파에는 시누이인 수진이가 태블릿 PC를 끌어안고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대뜸 소리치더군요. 언니, 이제 왔어요? 오늘 엄마가 언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요. 소파 반대편에 누워 핸드폰 게임을 하던 남편. 민호도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저는 가방을 현관장에 올려두고 신발을 벗자마자 주방 입구로 가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좋은 소식 있어요. 시어머니는 국자로 나무를 뒤적이며 무심하게 물으셨죠. 무슨 좋은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니? 저는 목청을 가다듬고 거실에 있는 수진이와 민호도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오늘 승진했어요. 월급도 올랐고요. 이제 연봉이 1억 2천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방과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수진이었어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달려왔죠. 진짜요? 대박. 언니 1억 2천이라고요? 와, 이제 나 명품 가방 더 사줄 수 있겠네? 민호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가와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여보.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일 안 해도 되겠어.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국자를 탕 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냄비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뒤를 돌아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요리할 때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칭찬이라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입을 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그 1억 2천 네가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저는 순간 멍해져서 되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번 돈인데요. 시어머니는 행주로 손에 물기를 닦으며 거실 중앙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마치 가족 회의라도 주재하는 듯한 태도였죠. 내가 번 돈인 건 안다. 하지만 넌 이제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야. 집안 돈은 내가 관리하는 게 맞아. 여자가 그 큰 돈을 쥐고 있어 봤자 뭐 하겠니? 괜히 헛돈이나 쓰지. 안 그러니?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칭찬은커녕 제 연봉을 노리고 계신다는 걸요. 기분이 팍 상했지만 꾹 참고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평소에도 헛돈 안 써요. 매달 생활비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고 어머님이랑 수진이 옷이랑 신발도 제가 자주 사드리잖아요. 그거랑은 다르지.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전엔 월급이 적었으니 생활비 좀 보태는 걸로 됐지만 1억 2천은 적은 돈이 아니다. 전액 나한테 맡겨.
앞으로 집안 살림, 민호 용돈, 수진이 학비까지 다 내가 관리할 거다. 네가 돈 쓸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서 타 쓰고. 옆에서 듣고 있던 수진이가 얼른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언니. 우리 엄마가 돈 관리는 진짜 잘해요. 엄마한테 맡기면 우리 집 더 부자 될걸요? 그리고 언니가 그 큰 돈 관리하면 머리만 아프잖아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아니까요. 하지만 민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제 팔을 슬쩍 잡아당기고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엄마도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 연세도 드셨는데 소일거리 삼아 돈 관리하고 싶으신가 봐. 일단 엄마 뜻대로 해드리면 안 될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뻐야 할 승진 소식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승진하고 월급이 오른 건 우리 가족이 더 잘 살기 위해서였지. 제 돈을 몽땅 뺏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으니까요. 1억 2천. 그건 제가 숱한 밤을 새우고 수많은 거래처에서 고개를 숙여가며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전액을 상납하라니요. 당연하다는 듯한 시어머니의 표정. 구경난 듯 즐거워 보이는 수진이. 그리고 명백히 엄마 편을 드는 남편의 태도를 보니 승진의 기쁨은커녕 가슴속에 천불이 났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화를 눌러 담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되겠어요.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젓가락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밥그릇이 딩동댕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울렸죠.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눈을 부라리셨습니다. 뭐라고? 안 내놓겠다고? 저는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불효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연봉은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얻은 거예요. 제 돈은 제가 계획해서 쓰고 싶어요. 생활비는 지금처럼 계속 드릴 거고 목돈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전액을 맡기는 건 못합니다. 도와주긴 뭘 도와줘.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내 아들이 너를 며느리로 들였으면 넌 박씨 집안 사람이야. 내 돈도 박씨 집안 돈이고 내가 내 집 돈 관리하겠다는데 내 허락이 필요해.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니.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돈 움켜쥐고 시어머니 무시하는 꼴이라니. 내 아들이 헛똑똑이었지. 수진이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하다. 우리 엄마가 언니 돈 떼먹기라도 한대요. 다 우리 가족 위한다는데 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언니가 돈 쥐고 있다가 사기라도 당하면 어떡해요? 오빠도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언니가 협조 좀 해주면 오빠 짐도 덜지. 수진이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제 남편 민호 월급 250만 원 받습니다. 대출금 갚고 나면 아, 맞다. 이 집 대출금도 제가 결혼 전에 산 집이라 제가 갚았죠. 남은 돈은 자기 용돈 하기에도 빠듯합니다. 무슨 압력이 줄어든다는 건지 저는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수진아, 나 매일 거래처 뛰고 새벽까지 일할 때 내 오빠는 칼퇴근해서 집에서 쉬었어. 내 오빠가 뭘 더 분담해야 한다는 거야? 수진이는 말문이 막혔는지 얼굴이 빨개져서 시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감싸고 돌았죠. 어린애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수진이는 아직 학생이야. 시집 왔으면 시댁법을 따라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그때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팔을 잡으며 짐짓 달래는 말투로 말하더군요. 여보, 엄마랑 그만 싸워. 엄마 연세 드셔서 고집 세지신 거 알잖아. 당신이 좀 져주라. 일단 1억 2천 중에 일부만 엄마한테 드리는 건 어때? 나머지는 당신이 쓰고. 정이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라면 적어도 공정한 말은 해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민호,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 돈 내가 어떻게 번 건지 몰라? 왜 내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맡겨야 하는데? 내가 이 집 살 때 당신네 집안에서
10원 한 장 보태준 거 있어. 이제 와서 내 연봉 오르니까 숟가락 얹겠다는 거야? 민호는 할 말이 없는지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제 옷깃을 잡으려 했습니다. 감히 내 아들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오늘 내가 이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교육 좀 시켜야겠다.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피했습니다. 옷깃을 놓친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꼴이람.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수진이도 옆에서 덩달아 울먹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언니, 엄마 좀 그만 괴롭혀요. 그냥 돈 드리면 되잖아요. 엄마 쓰러지시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바닥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두 여자와 우왕좌왕하는 남편을 보며 이 집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은 1원도 못 드려요. 내 월급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계속 그렇게 억지 부리실 거면 맘대로 하세요. 전 피곤해서 들어갑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곡소리와 비난, 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에 기대어 서 있는데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승진이 이렇게 끔찍한 사단이 될 줄이야. 제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나요? 매달 생활비에 시어머니 용돈, 수진이 명품 가방까지 결국 돈 안 내놓는다고 천하의 불효녀 취급을 당하다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야근하며 찍었던 사진, 거래처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넘겨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돈은 내 피땀이다. 절대 뺏기지 않겠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 나와서 먹어.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방에 처박혀 있을 수는 없으니 나가보았습니다. 민호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고 식탁에는 시어머니와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본체만 채했고 수진이는 닭다리를 뜯으며 눈치를 살피더군요. 민호가 제 앞에 국그릇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갈비탕 식기 전에 좀 먹어.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만 휘저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지도 않고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밥 먹고 내 처랑 잘 얘기해봐라. 그 1억 2천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내 처돈이 우리 집 돈이지. 내가 관리해야 안심이 된다. 민호는 저와 어머니 눈치를 번갈아 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기가 막혔지만 대꾸하지 않고 밥만 몇 술 뜨고 말았습니다. 식사 후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가려는데 거실 구석에서 시어머니와 수진이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까 언니 태도 봤어. 돈 좀 번다고 아주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그러게 말이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다니. 그래도 연봉이 1억 2천이라니. 앞으로 네가 가방이나 화장품 사달라고 하면 더 잘 사주지 않겠니? 근데 엄마, 언니가 끝까지 돈 안 내놓으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걱정 마라. 나한테 다수가 있어. 지가 이 집구석 정을 못 대는데 어쩌겠어. 내가 매일 들들 볶고 내 오빠 시켜서 설득하면 돼. 정 안 되면 내가 들어눕기라도 해야지. 그리고 지금 사는 이 집, 제가 결혼 전에 샀다고 해도 이미 결혼했으니 네 오빠거나 마찬가지야. 우릴 진짜 쫓아내기야 하겠니? 하긴 그때 되면 오빠한테 제가 엄마 괴롭힌다고 르라고 해. 애초에 네 오빠가 쟤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맘에 안 들었어. 일하느라 바빠서 집구석 챙기지도 못하고 얼굴도 그저 그런데 돈이나 잘 벌어오니까 허락한 거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다. 손에 든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돈 버는 기계,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저와 결혼한 이유조차 감정이 아니라 제 경제력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변호사 친구인 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빠? 이혼이랑 재산 분할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 이 변호사는 대학 동기인데 제가 이 집을 살 때 계약서 검토를 도와줬던 친구라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댁이랑 문제 생겼어? 응. 시어머니가 내 월급 관리하겠다고 난리고 내 결혼 전 집까지 넘보는 것 같아. 이혼하게 되면 이 집이랑 내 월급 재산 분할 대상이야? 내 집은 결혼 전에 내 명의로 100% 산 거지? 그럼 특유 재산이라서 분할 대상 아니야. 남편이랑 상관없어. 월급은 결혼 후 소득이지만 네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이상 시어머니가 강제할 권리 없어. 내일 사무실로 와. 자세히 얘기하자. 친구의 말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품하며 나오시더군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 반찬했어요. 저는 덤덤하게 대답하고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이따 저녁에 월급 얘기 다시 하자 라고 소리쳤지만 무시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친구는 분개했습니다. 전형적인 빨대 꽂으려는 신보네. 내 집은 확실히 내 개인 재산이야. 등기부 등본 확인해봤는데 내 단독 명의 맞아. 월급 통장 절대 넘겨주지 마. 그리고 만약 그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야 해. 안 나가면 어떡해. 일단 서면으로 퇴거 통보를 해. 그래도 안 나가면 경찰이나 관리사무소 입회하에 짐을 빼야지. 참, 중요 서류는 미리 챙겨놔. 집 문서, 신분증 같은 거. 상담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이삿짐 센터를 알아봤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3일 뒤 오전에 와달라고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안면이 있는 통장님께도 부탁드렸습니다. 혹시나 시댁 식구들이 행패를 부릴 때 증인이 되어달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아니나 다를까 또 돈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니? 돈 안 내놓으려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니지?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돈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남편이 거들려고 했지만 제가 눈을 부라리자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방에 들어가 집 문서와 귀중품, 필요한 옷가지를 챙겨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3일 뒤를 기다리면서요.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러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었지만 거실이 시끄러워 깼습니다. 나가보니 시어머니의 언니인 이모님과 남동생인 외삼촌이 와 계셨습니다. 아이고, 민영이 깼니? 이리 와서 앉아봐라. 이모님이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을 동원해 저를 압박하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자네, 연봉이 1억 2천이라며 여자가 그렇게 큰 돈 쥐고 있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법이야.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시어머니한테 맡기는 게 순리야. 외삼촌이 짐짓 점잖은 척 훈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고 수진이는 옆에서 키득거렸습니다. 남편은 베란다 쪽에서 쩔쩔매고 있었고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급여 명세서를 꺼내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모님 외삼촌,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달에 야근을 28일 했습니다. 보름은 새벽 2시에 들어왔고요. 밥도 못 먹고 일해서 번 돈입니다. 고생한 건 알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이모님이 말끝을 흐리자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이모님 며느리는 월급 이모님한테 다 갖다 바칩니까? 외삼촌 댁은 외숙모가 시어머니한테 월급 통장 맡겨요? 본인들도 안 하는 걸 왜 저한테 강요하세요? 친척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어른들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예요? 박수진, 너는 빠져. 내 집에서 먹고 자면서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해본 적 있어? 꼬우면 네가 1억 2천 벌어서 엄마한테 효도해. 여기서 빈대 붙지 말고. 수진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척들은 머쓱해져서 슬금슬금 자리를 떴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못돼 처먹은 년. 어디서 어른들한테 행패야.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등기권리증집 문서를 꺼내 탁자에 펼쳤습니다. 다들 잘 보세요. 이 집 명의자 누구로 되어 있죠? 김지은. 제 이름 하나뿐입니다. 민호 씨 이름도 어머님 이름도 없어요. 제가 결혼하기 2년 전에 제 돈으로 산 집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뭐 내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우리 집이지. 아니요. 법적으로 제 특유 재산입니다. 그리고 저 더 이상 당신들이랑 못 살겠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3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 나가라고? 네가 미쳤구나. 시어머니를 쫓아내?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시빔을 했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제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 우리가 나가면 어디로 가? 그건 당신 사정이지. 박민호, 당신이 제일 나빠. 당신 엄마가 나를 돈 버는 기계 취급할 때 당신 뭐 했어? 방관했잖아. 나 이제 당신이랑도 끝이야. 3일 뒤에 짐 안 빼면 사람 불러서 강제로 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와 남편의 애원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저는 회사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에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아침 9시 저는 이삿짐센터 직원들, 관리사무소 소장님, 그리고 통장님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짐을 싸기는커녕 배달 음식 용기가 굴러다니고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나간대?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못 나간다. 저는 관리소장님께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렸습니다. 소장님 보시다시피 이 집은 제 소유입니다. 제가 퇴거 요청을 했는데도 무단 점거하고 계신 거예요. 증인 서주세요. 소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르신, 서류상 며느님 집이 맞습니다.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셔야 해요. 안 그러면 주거침입으로 경찰 부를 수도 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와 수진이의 얼굴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저는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있는 짐 싹 다 빼서 아파트 정문 밖에 놔주세요. 제 물건 말고 저 사람들 것만요.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자기 인형 뺏지 말라고 울고불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드러누워 아이고 아이고 곡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만 있었습니다. 1시간 뒤 그들의 짐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쫓겨난 세 사람은 늦가을 찬바람을 맞으며 짐더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얇은 카디건 하나 걸치고 덜덜 떨고 있었고 수진이는 인형을 꼭 껴안고 울고 있었죠. 민호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있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탐욕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민호였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엄마가 감기 드실 것 같아. 우리 갈 데가 없어.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찜질방이라도 가든지 해. 그리고 내일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소송까지 가기 싫으면 조용히 합의해.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매달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회사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제 열정과 능력을 인정받아 외국계 기업과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연봉은 1억 5천만 원으로 더 올랐습니다. 저는 집 인테리어를 싹 바꿨습니다. 시어머니의 퀴퀴한 장독대와 수진이의 너저분한 짐들을 치우고 거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유화를 걸었습니다. 베란다에는 예쁜 티테이블을 놓고 주말마다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깁니다. 얼마 전 동네 슈퍼에서 예전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지은 씨, 얼굴이 너무 좋아졌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집 식구들은 깨깨. 말도 마. 민호 그 친구는 회사에서 잘리고 공사판 다닌다더라. 시어머니는 화병 나서 알아누웠고 수진인가 걔는 알바도 못 구해서 집에서 논대.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쫓겨나게 생겼다던데.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덤덤했습니다. 인과응보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경제권은 반드시 본인이 쥐세요. 피땀 흘려 번 돈을 며느리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로 뺏기지 마세요. 돈이 곧 자존감이고 방패입니다. 둘째, 결혼 전 재산은 확실히 지키세요. 집이든 통장이든 명의를 분명히 하고 서류를 챙겨두세요. 사랑은 변해도 등기부등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배우자가 내 편이 아니라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고부 갈등의 핵심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중간에서 역할 못하는 남편입니다. 나를 지켜주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넷째,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선을 넘으면 확실하게 끊어내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 향긋한 커피와 토스트를 먹고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캐시미어 코트를 제 카드로 긁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 이것이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의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저처럼 당당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옹기였습니다.